안녕. 얘들아, 상대 높임까지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오늘은 주체 높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 또는 특수어휘를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세 가지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실현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체 높임을 보여주는 표지,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다음 문장에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깨서 시 특수어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나타낼 때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너에게 간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그예요. 할머니가 너에게 간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할머니예요. 여러분, 근데 할머니가 라는 주어를 쓸 때는 할머니를 높여줘야 돼요. 그쵸? 자, 가 말고 뭐 쓰면 좋을까요? 깨서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주격조사라 그래요. 그럼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뭘까? 목적격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뭘까? 부사격조사.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뭘까? 복격조사.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뭘까? 서술격조사야. 얘들아,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 뒤에 온 걸 주격조사라고 말하면 돼요. 가는 높임이 아닐 경우, 깨서는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을 경우 쓰는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선어말어미 시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단 시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의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선어말어미가 뭔지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꼭 그 선생님이 음운변동할 때 찍어 놓은 어미 파트가 있거든요. 어미, 조사, 접사 요거 할 때 선어말어미가 뭔지 쌤이 알려줬어. 그 영상을 좀 보고 와. 근데 보기 싫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가 가다 라는 동사를 쓰면 가다 라고도 쓰고 가고,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앞에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뒤에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다, 가고, 가지 얘네는 요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요. 또는 바로 띄어쓰기 해요. 가지마, 띄어쓰기 해요. 자,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어말어미라 그래요. 어말어미는 말의 끝에 온다는 뜻이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 가시다 또는 가았다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말어미 앞에 선행하죠. 어말어미 앞에 선행한다 이래서 선어말어미야. 다시 말하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친구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그가 너를 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너를 보다 해서 주어는 그다, 그쵸? 근데 만약에 할머니께서 너를 보시다 하는 경우에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어, 안 왔어? 왔어. 이럴 때는 얘들아, 깨서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지만 보다도 그냥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할머니께서 너를 보다. 찝찝해. 어떻게 바꿀까? 할머니께서 너를 보시다 써야 돼. 얘들아, 보시다 요거 한번 분석해 볼게. 보시다는 보다라는 어간에 다는 요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거든요. 여러분, 어간에는 어미가 여러 개 붙을 수가 있어요. 보았다 하면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가 붙은 거고요. 보시다 하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를 요 중간에 써주면은 주어를 높여줄 수 있어. 주어를 높여줄 때 쓰는 요 시 같은 걸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가 음악을 듣다야. 얘들아, 그러면 그가 음악을 듣다에서는 주어, 서술어 있을 때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주어 자리에 할머니가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깨서로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할머니께서 음악을 듣다. 찝찝해. 어떻게 해야 돼? 으시다 써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시로도 나타나고 으시로도 나타나는데 일단 요 두 개는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 들으시다 요런 데 나타나는 시는 주체 높임의 서너말 어미 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가 밥을 먹다 하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거든요. 높임 표현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주격조사 깨서 써야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진지를 드시다의 요 드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원래는 그가 밥을 먹다예요. 근데 먹다를 높여주는 말이 있어. 먹다를 높여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냐면 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먹다보다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다는 높임의 특수어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께서 진지를 들다 이 말보다는 여기에 선어말 어미까지 붙여서 드시다 요 형태로 많이 써요. 여러분, 드시다는 정리하자면 들다에 시에다가 다가 붙은 거야. 들다는 특수어휘, 시는 선어말 어미야. 근데 우리가 들다를 많이 써, 드시다를 많이 써? 드시다를 많이 써. 드시다라는 형태로 굳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들다도 높임의 특수어휘로 나와 있고요. 드시다도 높임의 특수어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끔씩 학교쌤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드시다의 시가 선어말 어미냐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얘들아, 쌤이 설명한 거에 따르면 선어말 어미가 너무 맞지. 근데 가끔씩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드시다가 높임의 특수어휘야. 얘들아, 그러면 요게 하나의 어간이잖아. 다시 말하면 드시까지가 어간이다.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이 관점을 취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 이렇게 만약에 알려주시는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시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학교쌤이 드시까지가 어간이라고 알려줬잖아. 일단 드시까지가 어간인데 어떻게 시가 선어말 어미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쌤이 이렇게 알려주신 경우 시가 선어말 어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요 관점으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드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다 라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드시다의 시는 어간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꼭 시험을 치기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드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인가요? 특수어휘인가요?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러면 찾아가서 꼭 여쭤보세요. 꼭 여쭤보고 시험 치기 전에 확인을 해놓고 픽스 해두는 게 편해. 근데 쌤 경험상 학교 선생님들이 애매한 건 안 내, 의견이 다양한 건 안 낼 거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안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 여쭤보고 시험 치러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특수어휘를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잡수시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먹다라는 말이 있죠. 먹다라는 말을 높이면 잡수다라는 특수어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다 요 특수어휘만으로 말을 쓰지 않아. 잡수다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붙여서
잡수시다 라는 말이 굳어졌어.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잡수다도 특수어휘로 나와 있고 잡수시다도 특수어휘로 나와 있어요. 둘 다 특수어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시를 선어말 어미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잡수시다로 굳어졌다. 잡수시다가 특수어휘다. 그러면 어간이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겠어? 잡수시까지가 어간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겠지. 자, 만약에 우리 학교쌤이 잡수시까지가 어간이야 라고 알려준 경우에는 요 시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수다라는 특수어휘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다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잡수시까지가 어간이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학교쌤이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시험 치러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안 나오고 있었네.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요 드시다랑 잡수시다는 조금 헷갈리는 거였던 것 같고 안 헷갈리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가 집에 있다. 얘들아 그가 집에 있다. 요렇게 할 때는 높일 필요가 없어. 왜? 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다. 만약에 요렇게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오면 깨서라는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도 써야 되지만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자, 계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쌤, 계시다의 시도 선어말 어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계시다의 시가 선어말 어미라면 개다 라는 말이 성립해야 되죠. 개고, 개지 이런 말이 성립해야 되죠. 여러분 개다 있어요? 개고 있어요? 개지 있어요? 이런 말 없어요. 어간이 어디까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개시까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개다가 없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개시까지가 하나의 어간이야. 이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시다는 선어말 어미 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뭐만 된다고? 특수어휘만 된다고. 계시다는 특수어휘만 맞는 거야. 선어말 어미 시 안 돼요. 자, 마지막 또 해봅시다. 그가 쿨쿨 자다. 그가 자다. 높임 표현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할머니로 바뀌었어. 얘들아 그러면 할머니, 깨서라는 주격조사 써야 되겠지. 자, 주무시다 써야 돼요. 주무시다? 자다의 높임 표현, 특수어휘예요. 쌤, 주무다 아니에요. 주무다? 주무다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 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선어말 어미일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저게 선어말 어미잖아? 라면 주무다가 돼야 돼. 주무다, 주무고, 주무어서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주무다, 주무고, 주무어서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이 어디까지일 수밖에 없다고? 주무시까지가 어간이라고. 그래서 계시다는 무조건 특수어휘, 주무시다도 무조건 특수어휘. 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시다랑 잡수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근데 계시다랑 주무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자, 그러면 너희가 학교쌤이라고 생각해봐. 드시다 잡수시다 내겠어? 계시다 주무시다 내겠어? 계시다 주무시다 내지. 안전하잖아. 꼭 기억해 두세요. 계시다랑 주무시다는 무조건 특수어휘이다. 선어말 어미 안 된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주격조사 깨서,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드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객체 높임으로 만나요. 안녕.